지난주 광주에서 일어났던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그 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주에 두 딸과 갓난 아들 그리고 엄마에게 벌어진 갑작스러운 비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지금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죠. 저 유모차 안에 아이 둘이 있고요.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근데 건너는 상대방 쪽 반대편에서 차량들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못 건너고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큰 차량이 네. 이 가족을 덮치는 영상입니다. 네. 저 출발했던 차량은요. 그리고 저 일가족을 덮쳤던 차량은 5톤 트럭 화물 차량이랍니다.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 국민적 공분이 컸던 이유가 저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 이른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었단 말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지금 속도 30km 이하죠.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있으면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구역인데 이때도 이 엄마도 이 4살 딸 사실 이제 어린이집 등교시키려고 그 길 건너편에 어린이집 차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살 딸은 손 잡고 유모차 2인용 유모차에 이제 앞에 2살 난 딸이 타고 뒤에 올해 5월에 갓 태어난 이제 아들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안타깝게도 그 유모차의 앞에 타고 있던 딸이 사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도 크게 다쳤고 다리 골절을 입었고 이 손잡고 있던 4살 딸도 크게 다쳤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걸로도 충격인데 이 장소 이게 11월 17일이면 네. 불과 6개월 전에 지난 5월 28일에 이 장소에서 7세의 남자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SUV 차량에 치여서 머리를 다쳤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영화도 아니고 바로 이 일가족이 이 참변을 당하던 그날에 바로 또 저 길 건너편에서 이 아이가 6개월 동안 병원 전전하면서 치료받고 이제 좀 몸이 움직일만 해서 할아버지 손잡고 첫 등교를 하던 날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서 내가 사고가 났던 곳에서 또 다른 가족들이 사고를 당하는 걸 본 거예요. 옆에 계셨던 할아버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자 눈 가리면서 주저앉으신 거죠. 이거 본인이 사고 당한 장소에서 또 다른 사고를 목격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6개월 사이에 연이어 벌어진 그런 장소였습니다. 당시에 저 사고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와 함께 의아해했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 사고를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납니다. 6개월 사이에 두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느끼셨어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논란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광역시가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먼저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선 해당 횡단보도를 폐쇄하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펜스 설치, 가속 및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의 시인성 개선 등 4가지 조치를 취하자는 데 주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용섭 시장 얘기로는 앞서 그 해당 횡단보도를 아예 없애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제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아니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50m 밖에 신호등이 있다는 이유로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뭐 이제 저희 방송을 보셨는지 어쨌든 이제 현장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투표를 한 것 같아요. 의견을 들었는데 그러면 신호등을 설치하는 안과 아예 횡단보도를 없애자는 안이 있었는데 일단은 예상은 신호등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아예 횡단보도를 없애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령 신호등이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과속으로 달리는 차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차라리 아예 근본적으로 횡단보도를 없애자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형적인요. 김복준 의원님 뒷북대행이에요. 사실은 저 사고가 나기 전에도 주민분들이 신호등 설치해 주세요라고 수차례 빗발
촉발치는 요구를 해왔답니다. 맞습니다. 저거는 제가 판단할 때 신호등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한 결과는 차라리 저 횡단보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양 길가에다가 이제 그 건너가는 걸 통제하는 아마 그거를 설치해서 차만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50m 정도 전방 가는데 그쪽에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걸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네. 뭐 어찌됐건 저건 뭐 시에서 뭐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건 뭐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시에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있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럼 저 트럭 운전자는 아무런 지금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자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 즉 말하면 특가법상의 이제 치사상죄를 적용해가지고 구속됐습니다. 구속했는데 이제 문제는 운전기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트럭 앞에 가족이 있는 줄 몰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찌됐건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게을리해서 결국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본인 얘기는 그래요.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잘 안 보였다. 저도 저번 방송에서 저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 경우는 한 4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아하. 그렇다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운전을 진행을 했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짓을 하다가 아니면 뭐 트럭 내에서 TV 같은 거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등등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뭐 휴대폰을 만졌거나 휴대폰을 봤다 이런 내용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이 트럭 운전자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는 어제 검찰로 구속 송치했어요. 네네. 휴대전화 사용은 아닌 건가요? 예, 확인되지 않았어요. 전방 주시를 서울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게 뭐 물리적으로 오버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뭐 부주의로 다른 것을 주시하다가 못 볼 수도 있고, 휴대전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운전자뿐 아니라요. 지금 영상 보시면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저 유모차 이 엄마와 아이가 중간에 딱 멈췄던 이유가 반대편 차로의 차들이 멈출 생각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뭐 스쿨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횡단보도잖아요. 횡단보도면 신호등이 없어도 원래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멈춤을 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지나갔던 4명의 운전자들에게 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출석 요구 통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처벌 수위가 뭐 과태료나 범칙금 정도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20만 원 정도를 내면 종결되는 사건이라 저 피해에 비해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이런 거 무서워서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저 사고가요. 한순간 예기치 않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운전자분들 속도를 반드시 줄여주시고 보행자 우선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정말 뉴스파이터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